토마토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토마토가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관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토마토와 상극인 음식 탑3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마토가 왜 좋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리코펜이 염증을 줄이고 뼈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유용합니다. 특히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밀도가 높고 관절 통증이 덜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이 좋은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토마토를 감자와 함께 요리해 드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케첩 같은 형태로 자주 섭취하시나요? 사실 이런 조합이 오히려 관절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50대 분들 젊을 때야 뭐든 잘 먹어도 속 편하고 관절도 쌩쌩했지만 이제는 음식 하나하나 신경 써서 먹어야 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었다가 몸이 더 아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토마토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제 뭘 먹어야 하냐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사실 토마토와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 탑3까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 그런데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튜브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연구 및 논문을 바탕으로 최신의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탑3를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아무 음식과 함께 먹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합을 잘못하면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감자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랑 감자 둘 다 익숙한 식재료죠? 카레나 스튜 같은 요리에 자주 함께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합, 관절염 환자나 관절이 약한 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자와 토마토는 같은 가지과 식물인데요. 이들에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 ACR 연구에 따르면 솔라닌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감자와 토마토를 함께 자주 섭취하면 관절 염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니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의외로 설탕을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케첩이나 토마토잼 같은 가공된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뼈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장기적으로 골밀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이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해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드실 때 설탕을 뿌려 먹거나 케첩 같은 고당도 가공품으로 섭취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 고지방 유제품 치즈, 버터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파스타에 치즈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이 조합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유제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체의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지방 유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인즉슨 토마토와 치즈나 버터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절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토마토를 드실 때는 치즈나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과 함께 먹는 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대신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시면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높이면서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를 알아봤습니다. 감자, 설탕이 들어간 음식, 고지방 유제품. 이 조합들은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더 건강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조합,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앞에서 토마토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 탑3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을 잘 활용하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고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입니다. 이 조합은 정말 기가 막힌 궁합인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했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관절염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리코펜이 수용성물에 녹는 성분이 아니라 지용성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즉,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지고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더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되면서 몸에 훨씬 더 잘 활용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샐러드, 토마토 볶음 또는 토마토 오일 파스타처럼 지방이 적당히 들어간 요리로 드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브로콜리와 토마토입니다. 두 음식 다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을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칼슘 대사를 조절해서 뼈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리코펜과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손실을 줄이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에서도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골밀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 때 브로콜리를 곁들이거나 브로콜리, 토마토 볶음을 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브로콜리를 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비타민 K 보존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 마늘과 토마토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국립암 연구소 NCI에 따르면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서 관절염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리코펜과 만나면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에서도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먹었을 때 체내 염증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늘과 토마토를 함께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토마토 소스에 다진 마늘을 넣어 요리하거나 마늘과 함께 토마토를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생마늘을 잘게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준 후 토마토를 곁들여 먹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 탑3를 알아봤습니다.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이렇게 세 가지 음식과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무조건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요? 사실 토마토를 먹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토마토 섭취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앞에서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산성 식품입니다. 신맛이 강한 이유도 바로 구연산과 말산 같은 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소화를 돕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내과 학회 AGA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에게 토마토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산이 과다 분비되는 분들이 토마토를 공복에 먹거나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마토를 공복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토마토는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가 예민한 분들은 생토마토보다는 가볍게 익혀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조리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신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미국 신장학회 AKS 연구에 따르면 신장 결석 환자는 토마토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결석이 생긴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1개에서 2개의 중간 크기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서 신장에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 토마토 씨를 과다 섭취하면 장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씨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 토마토 씨에는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 소화기 건강연구소의 IDDK에 따르면 토마토 씨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대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장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복통이나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 씨를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씨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강한 분들은 적당량 섭취해도 괜찮지만 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토마토를 즙을 내서 마시거나 씨를 걸러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섭취 시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위 건강, 신장 건강,
그리고 장 건강을 신경 쓰면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죠?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할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토마토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사례들을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까지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봤죠? 그런데도 여전히 토마토를 잘못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잘못된 토마토 섭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위장에 부담을 준 경우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공복에 생토마토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위산역류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국 소화기 내과 학회 AGA에 따르면 토마토의 산 성분이 위산을 자극해서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복에 신맛이 강한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마토를 아침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신맛이 줄어들도록 익혀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마토를 살짝 데치거나 오븐에 구우면 산도가 줄어들어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한 50대 남성분이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거의 매일 토마토를 3-4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신장 결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토마토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AKS에서는 신장 결석이 있거나 결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토마토와 같은 옥살산 함량이 높은 음식의 과다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토마토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2개 정도가 적당하며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물을 충분히 마셔서 옥살산이 체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저녁 토마토와 치즈, 햄을 곁들인 샐러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남편분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왜일까요? 토마토 자체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문제는 치즈, 햄 같은 가공육과 함께 먹을 때 나트륨 함량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훈제 연어, 베이컨, 가공된 드레싱 마요네즈 포함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 하루 2g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나트륨 과다 섭취가 골다공증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를 드실 때는 싱겁게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치즈 대신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서 건강한 지방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사례, 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한 50대 남성분이 토마토 씨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씨를 씹어가며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심해졌다고 해요. 병원 검진을 받았더니 소화불량과 대장 자극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소화기 건강연구소의 IDDK에 따르면 토마토 씨는 잘 소화되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대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토마토 씨를 많이 먹으면 복통과 장 트러블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장이 예민한 분들은 토마토 씨를 제거하고 먹거나 토마토를 주스로 만들어 걸러서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를 잘못 섭취한 사례들을 알아봤습니다. 토마토는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위 건강, 신장 건강, 나트륨 섭취, 장 건강을 고려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죠?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할까?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토마토 섭취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까지 토마토를 잘못 섭취한 사례들을 보면서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지셨죠? 이제 토마토를 가장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해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먹어야 토마토의 영양을 100% 흡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먹으면 리코펜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토마토 하면 생으로 먹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관절염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15분 이상 익혔을 때 리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으면 몸에서 훨씬 더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먹거나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 형태로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기름과 함께 익혀 먹는 것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와 함께 드세요. 토마토는 산 성분이 강한 음식이라 공복에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소화기 내과 학회 AGA에서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들에게 토마토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먹으면 토마토의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루 한 2개 정도 적당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요. 토마토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 AKS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하루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토마토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옥살산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어서 신장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 씨 제거 여부는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세요. 토마토 씨에는 리코펜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씨를 제거하고 먹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건강연구소의 IDDK에 따르면 토마토 씨가 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이 약한 분들은 씨를 걸러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씨까지 함께 섭취해도 문제가 없지만 장이 예민한 분들은 토마토를 즙을 내서 마시거나 씨를 걸러서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음식을 함께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 리코펜 흡수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브로콜리 골밀도를 높이고 뼈 건강 강화시킵니다. 마늘 항염 효과 상승, 관절 건강 보호시킵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자, 설탕이 많은 음식, 고지방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토마토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셨죠? 중요한 건 올바른 방식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토마토를 더욱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도움이 별로 안 되셨다면 건강튜브 구독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